안녕하세요. 강화군 정보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식과 함수 두 번째 시간으로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를 먼저 호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함수 마법사를 먼저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하면 아래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함수 이름을 내가 실행하려 하는 함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입력을 하고요. 없으면 범주에 그 함수가 있을 만한 범주를 클릭을 해서 범주에서 원하는 함수를 찾아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함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거나 함수의 범주를 선택하면은 함수 리스트가 나오고요. 여기에 원하는 함수가 있으면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고요. 원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함수 인수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인수를 넣는 곳, 이 함수, 랭크라고 하는 함수는 인수를 넣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넘버, ref, 오더 이와 같이 세 가지 인수를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 랭크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소개, 설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가 실행한 인수를 자, 이와 같이 빈칸에 커서를 넣고 클릭을 했을 때 그 인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인수를 넣게 되면 수식 그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원하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함수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몇 가지를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if 함수는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따른 결과를 구하는 함수라고 하고요. 인수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로지컬 테스트. 즉, 이곳에 조건이나 조건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경우라면은 로지컬 테스트가 거기에 따른 결과값을 보여주고 그 조건과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또 맞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false고요.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인수를 사용을 하는 함수입니다. 랭크 함수는 여러 셀들의 값들을 비교해서 순위를 매겨주는 함수입니다. 순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름차순위 있고 내림차순위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순위를 구해야 될 기준이 되는 수나 셀 주소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REF는 순위를 비교할 셀 범위를 넣어주는 것이고, 오더는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을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1등이라면 내림차순입니다. 제가 먼저 이 표를 이용해서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를 듣고 직접 이 표를 그려서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학생들의 평균 점수로 등급을 표시를 하겠다 하는 경우에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조건은 80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A등급, 80점 미만은 B등급으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if 함수의 사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결과가 나와야 될 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고 여기에 함수 마법사를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킵니다. 이와 같이 함수 마법사가 나왔습니다. if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이 if라고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셔서 if 함수가 나오면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와 같이 if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로지컬 테스트에 판정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요 셀이죠. 요 셀이 즉 이 셀 안에 있는 값이 부등호 쓰고 등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80을 입력을 하면 80 이상일 때 두 번째 value if true라고 써 있죠. 여기에 A라고 씁니다. A 80 이상이 아닐 때는 B라고 입력을 해라 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탭키를 쳐주면 되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조건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이 자, 값이 아닙니다. 이 셀이 즉 이 셀 안에 있는 값이 80 이상일 때 라는 조건을 주고 만약 80이 넘으면 A라고 입력을 하고 어디에? 여기에 결과가 나와야 될 셀에 80이 안 될 때는 B라고 입력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결과가 나와야 될 셀에. 자, 이렇게 해서 인수를 다 넣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80을 넘어서 A라는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핸들로 다 채워줍니다. 좀 더 쉽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뭘 적용을 해주면 좋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면 좋겠죠. 복습을 겸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조건부 서식을 사용할 셀들을 먼저 선택하고 위에 조건부 서식을 열어서 셀 강조 규칙에 텍스트 포함이라고 하는 이 셀 강조 규칙을 열어서요. 여기에 A라고 씁니다. 그리고 진한 빨강 테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에 내가 원하는 여기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서식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빈 셀을 한번 눌러주면 이와 같이 A 등급 셀만 쉽게 판별을 해낼 수가 있죠. 이번엔 석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석차는 역시 평균을 가지고 구해 볼 텐데요. 결과값이 나와야 될 셀을 먼저 클릭을 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 여기 있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클릭을 하셔서 밑에 있습니다만 없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함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랭크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검색해서 랭크 함수가 나오면 랭크 AVG, 랭크 EQ가 있습니다만 그냥 랭크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랭크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랭크 함수 인수 대화 상자에서 넘버에는 이 셀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무슨 뜻이냐? 이 셀에 있는 값이 I5 셀이죠. 값이 그 다음에 REF는 범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셀을 클릭을 하고 이 빈칸을 클릭을 하고 이 영역에서 이 범위에서 자, 이 오더에는 0을 써주면 가장 높은 순위가 1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0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 함수를 정리를 하면은 특정 셀이 이 셀이 여기가 되겠죠. 요 셀, 이 셀이 자 여기 REF 범위죠.
범위가 지금 지정된 범위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누가? 랭크 함수가 조사를 해서 가장 높은 값이 들어가 있는 셀을 1이라고 써줍니다. 어디에다? 여기에다. 그리고 가장 높은 값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0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랭크 함수에 인수를 다 채우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2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기 핸들로 하면은 66점인데 1등이 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절대 참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셀의 석차, 즉 요 점수의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 범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채우기 핸들로 채워졌을 때 패턴을 같은 패턴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연 자 여기 이 셀에 있는 값이 몇 등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서 채워주시게 되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셀의 등수를 구하기 위해 범위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석차를 구하기 위해 이 셀의 석차를 구하기 위해 여기를 조사를 했죠.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셀이 몇 등인지 석차를 구하기 위해 어디를 조사하게 되냐면은 바로 여기를 조사하게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자, 그래서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랭크 함수를 사용을 할 때 범위는 절대 참조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셀을 클릭을 하고 석차를 구해야 될 결과값이 나와야 될 셀을 클릭을 하고 현재 수식 입력창에 랭크 함수라고 하는 이 함수가 보이고 여러 가지 이 인수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fx를 누르면 우리가 기존에 입력했던 인수 창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ref를 입력을 하실 때 입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ref를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입력을 하셔야 되냐면 이 셀을 ref 인수 창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평균, 즉 조사를 해야 될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F4를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밑에 다른 셀들의 석차를 구할 때 이 범위는 항상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 위치를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채우기 핸들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정확한 석차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과목 평균은 결과가 나와야 될 셀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자동 합계의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평균을 클릭합니다. 엑셀이 정확하게 영역을 지정을 해줬으면 엔터를 치시고 본인이 원하는 영역이 아니다 하면은 지금 선택 영역을 무시를 하고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국어 점수의 과목 평균을 구했고요. 이거를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여 나머지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소수점이 없는 정수만 폼에 자릿수 줄임을 클릭을 해줍니다. 2번 클릭을 해주고요. 이번엔 최고 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점수가 나와야 될 셀을 클릭을 하시고 최고 점수는 max라고 하는 함수죠. 자, 이것도 우리 자동 합계에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가 나와야 될 셀을 선택하시고 최대값이라고 하는 자동 합계의 최대값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다시 지정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지정하고 엔터를 칩니다.
채우기 핸들로 마저 채워주시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최하 점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될 셀을 선택하시고 최소값을 클릭을 하시고 범위를 다시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점수는 자, 이 함수를 라지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구하면 두 번째로 큰 점수의 결과가 나와야 될 셀을 선택하시고 함수 마법사에서 라지라고 치고 검색을 누르시고요. 라지 함수가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자, 어레이는 배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찾아볼 건지 여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값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시면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것인지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라고 씁니다. 그리고 확인.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값을 구합니다. 두 번째 작은 점수. 가장 작은 점수보다 바로 그 위에 높은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요걸 구하기 위해서 스몰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스몰 함수를 선택하시고 자,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K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이니까 역시 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했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나머지도 구해주시고 자, 이번엔 시험 친 학생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친 학생 수는 count a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마법서를 열어서 count a라고 씁니다. 검색을 하시고 확인. 그러면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범위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범위를 한 번만 지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는 8개입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마찬가지로 같이 해주시고 시험 안 친 학생 수는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될 셀을 클릭을 하시고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또 써줍니다. count blank 주시고 범위만 구해주면 되죠.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선택한 범위에서 값이 들어있지 않은 셀만 찾아서 개수를 표시를 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번엔 90점 이상 학생 수. 이것도 역시 셀의 개수를 씌워주는 건데 조건이 붙어 있죠. 그래서 count인데 조건은 if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될 셀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이 함수 마법사에서 같이 해볼까요? 자세히 볼까요? count if라고 쓰고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 range 범위죠. 즉 90점 이상인 학생 수를 찾아야 될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커서가 range에서 이 깜빡거리게 해두고요.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아에는 조건을 입력을 해줘요. 즉 이상 90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 부등호 그 다음에 등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항상 부등호 그 다음에 등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채우기 핸들로 같이 구해봅니다. 나머지 과목도 60점 미만 학생 수도 같은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결과가 나와야 될 셀을 먼저 선택을 하고
함수 마법사에서 방금 카운트 if를 사용했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들어있죠. 첫 번째로. 그래서 확인. 그래서 카운트 if를 불러주시고 일단 범위를 먼저 정해 주시고 조건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하라고 쓰고 조건이 60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60점 미만이라는 조건이 듭니다. 그래서 확인. 해서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다 구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세 번째 수학 과목에는 60점 미만 학생이 없네요. 임꺽정도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한 함수를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이 표를 작성을 해서 직접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엑셀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인 VLOOKUP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특정 범위 목록에서 원하는 값만 찾아와서 내가 원하는 셀에 입력을 해주는, 결과를 표시를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함수가 VLOOKUP 함수입니다. VLOOKUP 함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산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이니까 직접 다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 겸해서 이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하시고 이 부분들이 다 채워지면은 성명을 입력을 합니다. 성명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학생의 총점, 평균, 등급, 석차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즉 마루치라고 하는 학생의 이름을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의 총점부터 평균, 등급, 석차가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즉 나는 학생 이름만 선택을 했는데 그 학생의 다른 정보들이 함께 나타나는 기능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목록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값만 여기에 출력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성된 성적표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만 새로 만든 양식에 자동으로 입력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길동이라고 하는 성명을 입력을 하면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의 총점, 평균, 등급, 석차가 자동으로 같이 입력이 되겠죠. 자, 이 일을 해주는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력되어야 될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내가 직접 입력을 해도 되지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사용을 해주면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적용될 셀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아이콘을 누릅니다. 제한 대상은 목록, 원본 범위는 많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입력되어질 수 있는 학생들의 명단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성명 칸에 내가 원하는 학생들의 이름 중 하나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빈 셀을 선택해서 VLOOKUP 함수를 불러옵니다.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lookup value는 즉 어떤 값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총점의 값을 찾아올 것이냐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는 이 셀이 들어가면 됩니다. 학생 이름을 입력을 하면 그 학생의 총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셀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에서 찾아올 것인지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테이블 어레이 끝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줍니다. 범위를 선택해 줍니다. 학생 이름부터 총점, 평균, 등급, 석차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범위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하셨으면 여기 또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범위가 입력이 됐죠. 참고로 테이블 어레이는 나중에 우리가 한 행만 사용할 게 아니라 여러 행에다가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된다 경우에는 여기 테이블 어레이를 절대 참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지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테이블 어레이를 선택하고 다른 행위를 하다가 F4를 누르면 뒤에 셀 주소만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 F4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참조로 바꾸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자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홍길동의 총점을 여기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VLOOKUP은 V가 수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찾아봐야 됩니다. 수직으로. 열 번호를 찾아서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여기가 6입니다. 조그만한 이 열도 열입니다. 6, 그 다음에 여기가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열. 여기서부터 함수 인수에 7이라고 씁니다. 7이라고 쓰고 화살표를 눌러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은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면 false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같은 의미로 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오류가 떴죠? 이 오류는 오류가 아닙니다. 이 누구의 총점을 찾아줘야 될지 여기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마루치를 선택하면은 입력이 되죠. 같은 방법으로 평균, 등급, 석차도 구해 주시면 됩니다. 평균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의 VLOOKUP을 확인해 주시고 lookup value는 여기,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똑같이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F4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총점이 아까 7이었죠. 그러면은 평균은 그 뒤에 있으니까 8번째 18 lookup value는 그리고 확인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시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요 셀을 선택해서 자릿수 줄임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소수점이 나오지 않죠. 자, 마찬가지로 등급과 석차를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VLOOKUP 함수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엑셀을 사용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함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